지은아, 시어머니 생신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할 시간이 있으면서 친정에는 왜 단 한 번도 안 오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시댁 일이 많아서 그래. 오해야. 오해. 5년이야. 5년. 명절에도 안 오고 아빠 쓰러졌을 때도 안 오고 그게 말이 되니? 엄마, 미안해. 정말 바빠서 그랬어. 다음에 꼭 갈게. 이해해줘. 이해? 뭘 이해해? 시댁에는 매달 가면서 친정은 5년을 버리는 게 이해가 돼?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나도 가고 싶었는데. 이제 됐어. 넌 이제 우리 딸 아니야. 시집 식구들하고만 잘 살아. 우린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마음의 나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 사연을 처음 받았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자식을 키우신 분이라면, 특히 딸을 시집 보내신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순희 씨, 올해 65세.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둘째 딸 지은이는 순희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 좋은 집안의 대기업 다니는 남자와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이후 5년 동안 친정에 발을 끄는 딸, 그리고 딸이 친정에 발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5년 전 봄이었습니다. 딸 지은이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화려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웨딩홀, 하객만 300명. 순희 씨 부부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예단도 넉넉히 해주고 신혼집 가전제품도 신제품으로 아낌없이 해줬습니다. 우리 딸 시집가서 무시당하지 않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노후 자금까지 털었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혼여행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으니 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는 시댁을 가봐야 할 것 같으니 다음에 친정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순희 씨는 흔쾌히 이해했습니다. 새댁이니까 시댁 눈치도 봐야 하고 바쁘기도 하겠죠. 그런데 다음 주말에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말에도 그 다음 주말에도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딸은 친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매번 같은 이유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시댁에 모임이 있어서, 주말에 일을 해야 해서. 순희 씨는 속으로 사겼습니다. 시집간 딸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운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남편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지은이한테 언제 한번 오라고 해보라고.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왔다고. 순희 씨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아빠가 보고 싶어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승진 준비하느라 진짜 바쁘다고, 주말에도 일해야 한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순희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을 조르는 것 같아서, 부담 주는 것 같아서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첫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순희 씨는 이번만큼은 당연히 딸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명절인데 아무리 바빠도 명절에는 오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추석 일주일 전부터 순희 씨는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 잡채 재료, 식혜 만들 재료까지. 장바구니 2개가 가득했습니다. 순희 씨는 마트에서 오랜 친구 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영자 씨는 지은이가 온다는 소리에 기뻐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오는 거니 얼마나 기다렸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자 씨는 자기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고,
어제도 손주들 데리고 왔다 갔다고 시끌시끌하니까 좋다고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꾸했지만 가슴 한편이 찡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순희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딸이 오면 좋아할 얼굴을 상상하면서요. 오전 10시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희 씨는 반가운 마음에 후다닥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안하다고 오늘 못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순희 씨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명절인데 왜 못 오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대답했습니다. 시댁에서 꼭 오래.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자기가 가서 도와드려야 할 것 같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순희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댁 어른이 아프시다는데 오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다고 시어머니 잘 모시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희 씨는 주방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차례상을, 딸을 위해 만든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 철수 씨가 들어와서 지은이가 몇 시에 오냐고 물었습니다. 순희 씨는 대답했습니다. 안 온다고. 시댁에 가야 한다고. 철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명절인데 친정에는 안 오고 시댁만 가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시다고 어쩔 수 없다고 순희 씨는 대답했습니다. 부부는 그날 조용히 차례를 지냈습니다. 딸이 앉을 자리만 덩그러니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순희 씨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 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설날에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댁 제사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버이날에도 카톡 메시지 하나만 왔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용돈 보냈어요. 하지만 순희 씨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단 한 번도 친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은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됐을까 자책했습니다. 남편 철수 씨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딸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동네 슈퍼에서 또 친구 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영자 씨는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요즘 어떠냐고, 잘 지내냐고. 순희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다고, 바쁘다고.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 딸은 어제도 왔다 갔다고, 손주 데리고 와서 저녁같이 먹었다고, 행복하다고.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리 딸만 이럴까? 남들은 다 자주 오는데 왜 우리 딸만 안 올까? 그날 밤 순희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이한테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지만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집간 딸한테 그런 소리 하면 더 멀어진다고 그냥 참자고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여전히 친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이제 딸에게 전화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항상 바쁘다는 말만 들었고 언제 오냐고 물으면 다음에 꼭 가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순희 씨는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딸이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매번 같은 이유였습니다.
시댁에 가야 한다고. 순희 씨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집간 딸이니까 시댁을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맞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 씨는 우연히 딸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려고 딸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다가 순희 씨는 그만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딸이 시댁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가족들까지 모두 함께 식사하는 사진, 여행 가는 사진, 생일 파티 사진. 특히 한 장의 사진이 순희 씨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지난달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딸은 활짝 웃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도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밑에는 딸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제주도 여행.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세요. 순희 씨는 휴대폰을 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갈 시간은 있으면서 친정에 올 시간은 없다는 말인가. 시댁 식구들하고 웃으며 사진 찍을 시간은 있으면서 친정 부모 얼굴 한번 볼 시간은 없다는 말인가. 순희 씨의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이 시댁 가족들과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웃지 않을까? 왜 우리는 만나주지도 않을까? 순희 씨는 베개를 적셨습니다.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 철수 씨에게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철수 씨는 원래 당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약을 잘 먹고 관리를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친정에 오지 않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당뇨 수치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철수 씨는 현기증을 호소했습니다. 순희 씨가 급히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왔다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철수 씨는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순희 씨는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하면서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빠가 입원했다고 당뇨 합병증으로 상태가 안 좋다고 전했습니다. 딸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시냐고, 어떤 상태냐고. 순희 씨는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시간 되면 한번 와보라고. 딸은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겠다고. 순희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딸을 볼 수 있구나. 2년 만에 딸 얼굴을 보는구나. 하지만 1시간 후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안하다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빠질 수 없다고. 순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가 입원했는데 회사 일이 더 중요하냐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알겠다고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희 씨는 병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오냐고. 순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 씨는 아무 말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봤습니다.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철수 씨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딸은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택배로 건강식품 세트가 하나 배달됐습니다. 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메모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못 가봐서 정말 죄송해요. 건강식품 잘 드세요. 사랑해요.
철수 씨는 그 메모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순희 씨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4년째가 됐습니다. 순희 씨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을 넘어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희 씨는 다시 딸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시댁에서 큰 잔치를 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70세 생신 잔치였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려서 성대하게 치른 모습이었습니다. 딸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시어머니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댁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사진, 단체 사진, 음식 사진, 그리고 딸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어머니 70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함께해요. 순희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잔치는 호텔에서 성대하게 하면서 친정 부모는 찾아오지도 않는구나. 시어머니는 친딸처럼 챙기면서 진짜 친정 부모는 이렇게 내팽개치는구나. 순희 씨의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순희 씨는 처음으로 딸에게 화를 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잔치는 호텔에서 할 시간이 있으면서 친정에는 왜 안 오냐고.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부끄럽냐고. 시집만 챙기고 친정은 버리는 거냐고. 딸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시댁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순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년이야, 4년. 결혼하고 4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왔어. 명절에도 안 오고, 아빠 아플 때도 안 오고. 그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바빴다고, 이해해달라고. 순희 씨는 비웃었습니다. 이해? 뭘 이해해? 시댁에는 매달 가면서 친정은 4년을 안 오는 게 이해가 돼?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희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딸 아니야. 너 이제 시집 식구들하고만 살아. 우린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희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딸에게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이해하고 참고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철수 씨가 다가와서 순희 씨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딸과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순희 씨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딸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딸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이번에는 차례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안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명절 당일 집은 조용했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네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지은이한테 연락해보라고. 하지만 순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관계는 끊어졌다고, 이제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5년째가 됐습니다. 딸은 정말 단 한 번도 친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이제 딸을 포기했습니다. 사진도 치웠습니다. SNS도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보면 그냥 바쁘게 잘 지낸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와 철수 씨는 노부부 둘이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산책을 할 때도 항상 둘이었습니다. 가끔 순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키웠길래 딸이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희 씨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 민수였습니다. 사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민수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순희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사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지은이에 대해서요. 순희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은이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이제 남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지은이가 많이 아픕니다. 순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프다고?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사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은 지은이가 5년 전부터 병을 앓고 있습니다. 희귀 혈액암입니다. 순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혈액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그쳤습니다. 사위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진단을 받았습니다. 희귀병이라 치료가 쉽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계속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순희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위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친정에 가지 못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고 몸무게가 20kg나 빠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어머님께 보여드리기 싫었대요. 순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위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심장이 안 좋으시잖아요. 지은이가 걱정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어머님이 쓰러지실까봐, 아버님이 더 아프실까봐.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피했습니다. 순희 씨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시댁은 왜 자주 갔냐고 물었습니다.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직 간호사십니다. 그래서 지은이 간병을 도와주셨습니다. 항암 치료받고 나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누군가 옆에 있어야 했거든요. 순희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들은, 그 밝은 사진들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사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님을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밝게 찍은 거였습니다. 실제로는 사진 찍고 나서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순희 씨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어머님께 전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매일 울면서 어머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다고, 엄마 보고 싶다고. 하지만 거울을 보면서 포기했습니다. 머리카락 없는 모습,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을 어머님께 보여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희 씨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번 구토하고 밥을 못 먹고 밤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은이가 부르는 이름이 어머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순희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 기억하시죠? 그때 지은이 상태가 조금 좋아졌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이대로만 가면 완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나으면 친정에 가겠다고.
건강한 모습으로 어머님을 찾아뵙겠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여행을 갔던 겁니다. 지은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순희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재발했습니다. 암이 다시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심각합니다. 순희 씨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사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순희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사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은이가 어머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순희 씨는 대답 대신 울음으로 답했습니다. 10. 순희 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우리 지은이가 아프대요. 5년 동안 암으로 고생했대요. 철수 씨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순희 씨는 사위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순희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우리 딸이 그렇게 아팠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뭘 한 거지? 철수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몰랐지. 지은이가 말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순희 씨는 자책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엄마잖아요. 딸이 힘들면 느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원망만 했어요. 화만 냈어요. 차 안은 두 사람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사위 민수가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도 많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셨습니까? 민수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지은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순희 씨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지은이는 어디 있니? 민수가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순희 씨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순희 씨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순희 씨가 기억하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몸은 너무 말라서 뼈가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분명 딸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비틀거리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우리 지은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지은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지은이는 순희 씨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야? 순희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래, 엄마야. 우리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순희 씨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서질까봐 조심스럽게. 지은이가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순희 씨도 울었습니다. 나도, 엄마도 보고 싶었어. 왜 말을 안 했니? 왜 혼자 아팠니?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엄마 심장 안 좋잖아. 내 때문에 엄마 아프면 어떡해. 순희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보야. 바보 같은 우리 딸.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얼마나 서운했는데. 지은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친정에 가고 싶었어. 매일 가고 싶었어. 근데 이런 모습 보여드리기 싫었어. 항암 치료 받으면 머리카락 다 빠지고, 토하고, 몸무게 빠지고. 그런 모습으로 엄마 앞에 어떻게 가. 순희 씨는 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건강한 게 중요하지. 머리카락이 뭐가 중요해? 내가 엄마 딸인데. 지은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뒤에서 철수 씨도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아빠도 왔다. 철수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아빠를 보고 또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 아플 때 못 가봐서. 정말 미안해요. 철수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내가 건강하면 그게 최고야.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순희 씨 부부를 보고 깊게 인사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오셨습니까?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순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그동안 오해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당연히 오해하실 만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너무 고집이세요. 친정 부모님께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알려야 한다고. 이건 숨길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은이가 울면서 부탁했어요.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신데 충격 받으시면 어떡하냐고. 순희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전직 간호사라서 지은이 간병을 도왔습니다. 항암 치료받고 나면 혼자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자주 왔던 겁니다. 명절에도 사실은 저희 집에 온 게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냥 저희가 병원에 간 거였죠. 순희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들도 다 지은이가 일부러 밝게 찍은 겁니다. 친정 부모님이 보실까봐, 걱정하실까봐. 제주도 여행도 사실은 치료가 잘 되고 있을 때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잠깐 나가도 괜찮다고 해서 1박 2일로 다녀왔죠. 지은이한테 힘을 주려고. 그런데 사진 찍고 나서 그날 밤에 상태가 안 좋아져서 급하게 서울로 올라왔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었죠. 순희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효녀예요. 부모님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힘들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만 했어요. 저는 속으로 질투가 났습니다. 내 친딸도 저를 이렇게 생각해주지 않는데 며느리가 친정 부모를 이렇게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순희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딸 보살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4. 그날 밤 순희 씨는 병실에 남았습니다. 철수 씨와 민수는 잠시 나가고 순희 씨만 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얘기 좀 들어줄래? 순희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쯤 됐을 때였어. 몸이 이상했어. 계속 피곤하고 멍이 자주 들고 병원에 갔더니 희귀 혈액암이래. 급성이 아니라 치료는 가능한데 오래 걸린다고 했어. 그때 난 정말 무너졌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막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순희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엄마 생각이 났어.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어. 엄마한테 가서 울고 싶었어. 근데 엄마 심장이 안 좋잖아. 내가 암이라고 하면 엄마가 쓰러지실 것 같았어. 아빠도 당뇨 있으시고, 내 때문에 부모님이 아프시면 그게 더 무서웠어. 순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정말 힘들었어.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 머리카락이 하나씩 빠질 때마다 울었어. 거울 보면서 울었어. 이런 모습을 엄마한테 어떻게 보여? 라고 생각하면서 몸무게가 20kg 빠졌어. 45kg까지 내려갔어. 뼈만 남았어. 그런 모습으로 친정에 어떻게 가? 엄마가 날 보면 기절하실 것 같았어. 순희 씨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지은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명절마다 정말 가고 싶었어. 엄마가 만든 음식 먹고 싶었어. 엄마 얼굴 보고 싶었어. 근데 못 갔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항암 치료받고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엄마한테 전화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거짓말하는 게 너무 싫었어.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 순희 씨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입원하셨을 때, 그때 정말 가고 싶었어. 당장 달려가고 싶었어. 근데 그때 내 상태가 최악이었어.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면역력이 바닥이었고 걸을 수도 없었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울면서 아빠한테 전화했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순희 씨는 흐느꼈습니다.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엄마 사랑해. 한 번도 엄마 안 그리운 날이 없었어. 시댁 식구들이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웠지만 난 항상 엄마가 그리웠어. 밤마다 엄마 생각하면서 울었어. 언제쯤 건강해져서 엄마한테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순희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엄마도 정말 사랑해.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서 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이 전화할 때마다 차갑게 대했던 순간들, 원망했던 순간들, 화를 냈던 순간들, 모든 순간이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순희 씨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나는 엄마인데 딸이 아픈 걸 왜 몰랐을까? 딸의 목소리에서, 딸의 말투에서 느껴야 했는데 대신 나는 뭘 했지?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마지막에는 딸한테 넌 이제 우리 딸 아니다라고까지 말했잖아. 순희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옆에서 남편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자책하지 마시오.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소. 지은이가 말을 안 했는데. 하지만 순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알아야 했어요. 느껴야 했어요. 딸이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힘이 없었잖아요. 예전 같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는 딸이 날 무시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철수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원망했소. 시집간 딸이 친정을 잊었다고 생각했소. 두 사람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딸 곁을 지켜야겠다고.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딸 곁에 있어야겠다고. 아침이 됐습니다. 지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아직도 여기 있어? 순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어디 가겠니? 이제 엄마는 내 곁에 있을 거야.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고마워. 15. 그날 오전 담당 의사가 병실에 왔습니다. 의사는 순희 씨 부부에게 지은이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현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암이 재발했고 이번에는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순희 씨는 의사의 말을 듣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하고 있지만 효과가 예전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체력도 많이 약해진 상태고요. 순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시간이?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서 철수 씨가 부축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만 기적은 항상 있습니다. 환자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가족분들의 사랑과 지지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환자분이 5년이나 버틴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 병의 평균 생존율을 훨씬 넘긴 거거든요.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괜찮아. 순희 씨는 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괜찮을 리가 있니? 엄마가 꼭 낫게 해줄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5년 동안 싸웠어. 정말 열심히 싸웠어. 이제 좀 피곤해. 순희 씨는 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더 살아야 해. 엄마랑 아빠랑 아직 할 일이 많아. 같이 여행도 가야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하고. 지은이는 엄마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난 행복했어.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 순희 씨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도 너 때문에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엄마는 살았어. 그날부터 순희 씨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딸을 돌봤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철수 씨도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부부는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지은이의 상태는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좋은 날에는 병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는 어릴 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기억나? 내가 초등학교 때 학예회에서 춤췄을 때 엄마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박수 쳐줬잖아. 순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넌 그때 너무 예뻤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나 그때 무대에서 엄마 보면서 울 뻔했어. 엄마가 너무 환하게 웃고 계셔서.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지은이가 또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엄마랑 싸웠던 것도 기억나. 내가 머리 파마하고 싶다고 했을 때 순희 씨가 웃었습니다. 그때 너 삐져서 이틀 동안 엄마한테 말도 안 했지. 지은이도 웃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엄마가 파마시켜줬잖아. 그때 너무 좋았어. 순희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어. 지금도 그래. 좋은 날들에는 이렇게 추억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나쁜 날들도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뒤척이며 신음하는 딸을 보며 순희 씨는 함께 울었습니다. 왜 우리 딸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그런 날들에도 순희 씨는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이마를 닦아주고 괜찮다고 속삭여줬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순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소원이 하나 있어. 순희 씨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뭔데? 말해봐. 엄마가 뭐든 들어줄게. 지은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보고 싶어. 친정집에. 순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집에 가자. 며칠 후 의사의 허락을 받아 지은이는 외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차를 몰고 순희 씨와 철수 씨, 그리고 지은이가 함께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만에 오는 거네. 친정에. 순희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수가 부축했습니다. 집 앞에 선 지은이는 한참을 집을 바라봤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다 그대로네. 순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올 거 기다렸으니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는 거실을, 부엌을, 자기 방을 둘러봤습니다. 지은이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결혼하기 전 그 모습 그대로.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가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뒀어. 지은이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책상을 쓰다듬었습니다.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나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지. 공부도 하고 일기도 쓰고 꿈도 꾸고. 순희 씨는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렇게 다시 올 수 있게 해줘서. 순희 씨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순희 씨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딸이 좋아하던 김치찌개까지.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은이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엄마, 이 맛이야. 내가 그리워했던 이 맛. 순희 씨는 웃으며 딸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딸 살 좀 찌워야지.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웃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의 방에서 모녀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순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든 물어봐.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화났었지? 5년 동안 안 왔다고. 순희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화났었어. 서운했고 원망도 했어. 왜 우리만 안 오나, 시집만 가고 친정은 버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순희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미안한 건 엄마야. 엄마가 내 마음을 몰랐어. 내가 왜 안 오는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알았어야 했는데. 엄마는 내 서운함만 생각했어.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내가 말했어야 했어. 내가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나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어. 순희 씨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너무 사랑한 거야. 그래서 서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고. 지은이가 엄마 품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순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내가 내 딸이어서 너무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엄마는 살 수 있었어.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약속해 줄래? 내가 떠나도 너무 슬퍼하지 마. 순희 씨는 딸의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싸웠어.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아. 순희 씨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은이가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엄마 아빠 얼굴 다시 봤고, 집에도 왔고, 엄마 음식도 먹었어. 이제 난 아무 후회 없어. 순희 씨는 딸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은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순희 씨와 철수 씨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는 이미 민수와 시댁 식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지은이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순희 씨는 딸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은아,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지은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지은이가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순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지은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빠, 남편, 시부모님 모두가 곁에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 여기 있네. 고마워.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박동 모니터의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순희 씨는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지은아. 모니터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떠났다는 것을. 순희 씨는 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철수 씨도 민수도 시댁 식구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병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20.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은이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 모두가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지은이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순희 씨는 영정 사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지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얼굴에 생기가 가득했던 병에 걸리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함께 있었어요. 딸이 떠나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순희 씨는 지은이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지은이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엄마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 내용 엄마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는 건 제가 엄마 곁을 떠났다는 뜻이겠죠. 엄마, 울고 계신가요? 울지 마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5년 동안 병마와 싸워야 했지만 저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좋은 시댁 식구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 아빠가 있었으니까요. 엄마, 제가 5년 동안 친정에 못 간 것
정말 미안했어요. 매일 엄마 생각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픈 모습 보여드리기 싫었어요. 엄마가 슬퍼하실까봐, 아프실까봐 두려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나 봐요. 그랬다면 엄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때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엄마 약속 지켜주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빠 건강 잘 챙기시고 엄마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제가 엄마 딸로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엄마의 사랑 덕분에 저는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엄마, 정말 정말 사랑해요. 다음 생에도 또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딸 지은이가. 순희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희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희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약속할게. 슬퍼하지 않을게. 행복하게 살게. 너도 거기서 편히 쉬렴. 아프지 말고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있자. 엄마가 정말 사랑한다. 순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햇살이 비쳐왔습니다. 마치 지은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도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희 씨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멀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은이는 부모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뒀습니다. 순희 씨도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서운했고 아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없었습니다. 다만 소통이 부족했을 뿐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보고 싶을 때 보고 싶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말해 보세요. 후회하기 전에, 늦기 전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